다가올 세계는 세계화의 시대라고 한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인류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며 지구촌의 시대를 살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 이미 우리는 여러 면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를 구별케 했던 이데올로기의 벽은 허물어져 가고 있고 기술과 과학으로 인해 가능해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지구라는 보편적 인류의 이념에 모든 나라와 민족, 문화가 동참하려고 한다. 지금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끈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과 기술과 과학에 의한 생산 방식, 자영주의 시장체제이다. 이 셋은 모두 유럽적인 근원을 갖고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서구적 합리성의 전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금 세계가 합리적인 유럽적 사유 방식, 생활 방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서울 좋은 고는 결국 서구화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현대화는 곧 서구화였고 이제 서구화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논리와 잣대임을 공인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서구화의 논리인 합리성이 서구적 생활세계와 역사에서 형성되어 나온 시간 속의 산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특정한 시대와 역사를 통해 특정한 문화권에서 생성된 지역적인 이성을 너무 성급하게 모든 시대와 역사, 문화권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 문화의 논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세계화가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획일화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나 서구의 합리성을 제거하는 계기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서구적 합리성으로 인해 지구 파멸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대안적 문화 논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역사와 문화권에서 일어난 존재 생기의 사건에도 귀를 기울여 거기에서 형성된 존재의 논리도 탐구해 다가올 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다른 문화권과 다른 역사적 전통 속에서 다르게 존재의 소리에 응답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과제이다. 프로크루테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막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프로크루테스라는 한적인지 도적인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하룻밤 자고 가도록 하면서 쇠로 된 침대에서 자도록 하고 그 침대에 맞도록 키가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신체를 늘려서 거기 그 침대에 맞췄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죠. 어느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서 거기에 맞추는 이런 그 도적의 일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자기도 희생됐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크레스트적이다고 얘기를 할 때는 어느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의 틀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버리거나 공격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겠죠.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얘기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얘기와 또 하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현 세계화 시대라는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와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온 한국 사회 속에서 세계화라는 것은 굉장히 큰 구호죠. 그래서 세계의 다양함을 수용하기보다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이 숨겨져 있죠. 세계화라고 할 때 세계를 묶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기술과 과학에 의한 생산 방식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체제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세계화가 진전되어 왔다. 일부러 그런 것을 아니면 현상적으로 볼 때 결국은
서구에서 발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과 그리고 생산 방식 그리고 유통 방식,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 생산과 유통을 통괄하고 있는 정치 체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하나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이 세계화는 단순하게 하나의 현실에 대한 파악이 아니라 이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준에 맞지 않은 세계의 사고와 맞아지지 않는 다른 의견들은 세계화의 방해 세력으로 제거해야 될 이런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화를 옹호하는 그룹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룹 간에 또 치열한 다툼들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세계화 과정 속에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세계화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보는데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근대적인 식민주의가 어떠면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다양하지 않고 어느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구에서 발달한 어떤 이념이나 그리고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산 방식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모든 사회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회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은 발달하지 못한 세계를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불러왔죠. 그런데 그 제3세계는 이 서구화에 동참해야만 될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세계라고 봤다는 얘기죠.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획일적인 문화 논리, 획일적인 사회관, 획일적인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체험되고 있는지 잠깐 나누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네,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사회가 혹은 이제 자본주의 전체 사회가 혹은 뭐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획일화되는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냥 지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현대사회는 어떤 공장식 생산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풍요 그렇다 보니까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사는 거, 직업적인 거 그쪽에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은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적게 생산해서 적게 먹는 다양한 구조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자신들이 말하는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자기 좌측이나 우측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해 본 적도 없을 것이고 다만 몇 사람이 혹은 몇 집단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로 끌고 가는 측면 그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비판받는 대상 혹은 딴소리 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의 어떤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과거 어느 시점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누구의 아주 은밀한 목소리가 그 다음날 전국에 다 퍼지고 때에 따라서는 전 세계에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처지니까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닐까.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획일화되고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도록 계속 서로 간에 독촉을 하고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도 완전히 그 낙오와 추월 두 가지 개념에만 있는 것처럼 그 중간은 없는 것처럼 혹은 또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살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에 아직도 미래에 관심이 없거나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뭐랄까 편해 보이고 경멸스러워 보이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봐서 저 역시도 이 경쟁사회, 회기라 사회 그리고 더 많은 생산성, 더 많은 경쟁력, 더 많은 상품성 이런 거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정치가나 또는 사회학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달리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개개인이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사회 풍조의 일원이 돼 있어. 어쩌면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만 해도 여러분들 어디 이동하려고 하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과거의 사회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울과 부산가를 뭐 2시간 이내에 움직인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판타지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과거의 삶의 방식들은 뭔가 다 미개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어느 수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그분은 그 현지에 사는 분들을 도와준 수녀님이신데 거기에는 어디를 간다고 한다면 버스가 오는데 하루에 한두 번 오는데 대략 몇 시쯤에 그 해가 뜨고 한두 시간 있다가 버스가 온다. 이제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버스가 지나갈 무렵에 시간에 와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은 버스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안 오면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오는 거고. 그런 삶 속에서 사는 분들이 가지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 도시 속에서 지금 말하자면 부산 출장 갔다가 오전에 출장 갔다가 오후에 와서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어디 만찬에 가야 되는 이런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어느 삶의 방식이 그 개개인에게 행복한 것이는 각각 달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농촌 지역에서 조그만 농촌 사회에서 자랐는데 내가 느끼는 내 농촌 사회 속에서 내가 사는 삶은 나에게 굉장히 넉넉함을 주는 그런 환경 속에 나는 자랐다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에서 자란 중학교에서 만난 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저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으로 이렇게 낮춰보는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다. 최초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세계마다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각각 다른데 이걸 획일화하는 데서 오는 어떤 갈등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어떤 제3세계에 갔을 때 잘못하면 그분들 대부분 다 악의를 가진 분들이 아니고 다 좋은 인품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3세계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떤 태도 속에 오만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세계에서 가진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거죠.